어느 날 오후 서울 상공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보다 더 요란한 소문이 방송가를 뒤흔들었다. SBS와 MBC, TV조선이 동시에 연봉전쟁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놓여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순간 언론사의 단톡방은 순식간에 알림 폭탄으로 뒤덮였다.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어가 공개된 지 겨우 2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음원 차트는 이미 낯선 지형을 그리고 있었다. 발라드 강자도, 아이돌 제국도, 수년 동안 상위권을 지키던 팝스타도 한 칸씩 밀려난 자리에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라는 네 글자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실시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예약 랭킹,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 심지어 해외 댓글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의 끝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와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나를 외면했던 무대엔 다시 서지 않겠다. 그 문장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선언을 들은 쪽은 팬들만이 아니었다. 시청률 그래프에 의존의 회의실 공기를 가늠하던 방송국 간부들의 심장도 동시에 전멸했다. 이 사람을 잡지 못하면 우리 채널의 다음 10년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섞인 직감이 전선을 타고 번개처럼 퍼졌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최상층. 유리 커튼월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액자처럼 펼쳐진 그곳. 평소 VIP 정기 후원자나 대기업 총수들이 이용하던 프라이빗 룸에 낯익은 얼굴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SBS 편성 담당 임원, MBC 예능국의 에이스 PD, TV조선에서 트로트 오디션판을 키웠던 핵심 기획자들까지 평소라면 방송사 간 경쟁 때문에 한 공간에 모이기 어려운 인물들이 그날만큼은 같은 호텔, 다른 방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각 방의 테이블 위에는 NDA라 적힌 두꺼운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조심스럽게 가려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억 단위가 기본인 연봉 보장, 연 2회 단독 콘서트 제작 확약, 음원 광고 해외 공연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과감하게 아티스트에게 넘기는 파격 조건이 항목마다 줄줄이 적혀 있었다. 몇억 너브콜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다. 모두가 준비를 마친 뒤 정작 그 방의 주인이 될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호텔도 빌딩도 아닌 조용한 연습실에 있었다.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한쪽 구석에 쌓인 낡은 악기 케이스, 바닥에는 그가 수없이 밟아왔을 스텝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모니터 스피커에서 자신의 신곡이 흐르는 동안 김용빈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만 몇 번째인지 모를 질문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돈이 먼저인가? 노래가 먼저인가? 머리로는 이미 수십 번 답을 정리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묵직하게 울려댔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매니저가 보낸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SBS 측 미팅 시간 조정 요청, MBC에서 보낸 비공개 제안서 도착 알림, TV조선 쪽에서 예전 인연을 언급하며 따뜻하게 건넨 장문의 문자까지 그 어느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신인 시절, 그는 그들 가운데 일부의 문을 두드렸었다. 프로필을 돌리고 사전 인터뷰를 보고 무대 한 번만이라도 서보고 싶다며 매달렸던 그 시절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선날, 그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지방 도시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낡은 캐리어 손잡이에 땀이 베어들 때까지 줄을 섰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건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찼습니다라는 단 한 줄의 안내뿐이었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고 돌아서던 그 길 위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젠가 내가 내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를 외면했던 무대엔 다시 서지 않겠다. 세월이 흐르며 그 다짐은 흐릿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자 문장은 더 또렷해졌다. 지금 그를 향해 열려있는 화려한 제안들은 어쩌면 그날 닫혀있던 출입문에 대한 뒤늦은 사과와도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상처 위에 달콤한 설탕을 뿌려버리듯 단숨에 받아들였다가는
노래 자체가 다시 도구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반면 방송사 회의실에서는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청률 그래프와 광고 단가, 편성표와 경쟁 프로그램 리스트가 장부 위에 펼쳐진 채 회의가 이어졌다. 어느 쪽이 김용빈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트로트 음악 관련 라인업의 지형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었다. 한 임원은 말했다. 지금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뒤 이 회의록을 보며 왜 그때 못 잡았나 머리를 쥐어뜯을 거다. 또 다른 사람은 숫자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트로트는 끝물이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이 회의실 공기를 잠시 얼어붙게 했다. 아무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과거의 오만이 오늘의 초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채널마다 흥분과 반성이 뒤엉킨 탁자 위에 마지막 카드가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연봉 몇 억대 보장.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타 방송 출연을 줄이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파격 제안.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아예 타이틀에 그의 이름을 박은 시즌제 음악쇼를 제안하며 편성의 황금 시간대를 통째로 비워놓는 모험까지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당사자의 마음. 팬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공식 팬카페와 커뮤니티, SNS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다. 제발 어디를 가더라도 김용빈답게 있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자주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나오는 무대마다 진심이면 된다. 몇 억 연봉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그 목소리가 더 소중하다.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표가 이미 투표함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 공연 티켓과 앨범 구매라는 모양으로 찍히는 그 표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용빈 본인이었다. 결국 결정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새 방송사와의 비공식 미팅이 모두 끝난 어느 늦은 밤, 그는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소속사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다.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메모, 방송사마다 내밀었던 조건을 정리한 노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라면 어디가 제일 끌리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추상적인 도덕론이 아니었다. 그가 보낸 시간과 겪어온 감정의 총합에서 나온 실질적인 기준이었다.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한 곳은 따로 있었다. 가장 화려한 세트를 약속한 곳도, 가장 공격적인 편성안을 들고 나온 곳도 각각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가장 두드린 제안은 숫자가 아니라 문장에 있었다. 우리 채널이 당신의 음악을 어떻게 대할지, 당신의 팬을 어떻게 맞이할지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는 한 PD의 메일, 프로그램 이름보다 먼저 노래 제목을 물어보고 시청률보다 먼저 무대 구조를 상의하던 그 태도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결국 김용빈이 고른 단 한 길은 거대 방송사 중 한 곳의 제안을 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길은 방향이었다. 돈을 기준으로 고르는 길이 아니라 관계와 진정성을 기준으로 고르는 길, 방송이 중심이 아니라 음악이 중심이 되는 길.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리며 하나의 조건을 조용히 꺼내들었다.